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효 이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원포인트 랜슨. 오늘도 김종효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사님, 또 이런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저희가 어제 테슬라를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또 새벽 사이 테슬라가 21% 급등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보고 싶어서 주제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어제도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면 GM 같은 회사의 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점차 주가의 방향은 더 벌어지고 있죠. 이런 시점에서 증권사들은 리포트를 통해서 현대차 역대급 저평가다, 지금 사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똑같은 자동차 업체인데 주가는 왜 다르고 정말 현대차 사도 되는 건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향방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함께 열어볼까요? 네, 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차이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 현대차가 뭐를 봐도 잘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체 순위로 봐도 그렇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뭐 이익률 측면, 뭐 배당도 최근에 뭐 올리면서 빠지지 않는 모습이라서 뭘로 봐도 현대차가 잘하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GM이 최근에 인베스터데이에서 뭐 전기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테슬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GM은 뭔가 다른가? 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지금 주가 조정받고 있는 현대차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신고가를 가고 있는 GM이 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도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잘 못 가고 있는 게 아쉬운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주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의문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시장에서 순위가 3위예요. GM은 5위입니다. 아무리 비교해도요, 이익률과 판매량, 현대차가 모든 게 앞서고 있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네, 결국 지정학이라는 이슈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혹시 될지도 모르는 확률이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미국에서 누가 더 많이 만들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누가 잘하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답을 열어보면 결국 미국 생산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준비된 그림에서 지금 이 주황색이 GM이고요. 검정색이 현대차인데 오늘의 뭐 하락분 뭐 크진 않지만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양쪽이 뭔가 지난 한 6월까지는 같이 흘러가는 양상에서 같이 그렇죠. 신고가도 가고 같이 사이좋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가 실제로 9월부터 뭔가 좀 흐름이 달라지더니 10월 들어서 점점 더 벌어지는 모습,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더 벌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GM과 현대차? 아, 지금 뭐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 8월 달과 9월 달에서 누구의 점유율이 높아졌죠? 압도적으로 지금 GM의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 1위이기도 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 지금 플랫하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혼다라든지 이런 쪽은 별 변화가 없는데 현대차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8월 대비해서 낮아진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그 미국 쪽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고 있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 모멘텀이 줄어드는 건 전혀 좋은 이슈가 아니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우리가 차종별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9월 달에 뭐가 늘었나? 지금 픽업 트럭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는 픽업 트럭이 없죠. 산타크루즈는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픽업 트럭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뭐 산타크루즈 같은 건 남성의 차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투싼을 베이스로 한 그 조그만 차량이기 때문에 미국 그 상남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덩치 크고 뭐 큰 차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풀사이즈의 픽업 트럭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그 풀사이즈 바디온 프레임 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픽업 트럭이 아무리 잘 팔려 봐야 일단 생산해낼 수 있는 물량이 없고요. 노조의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기아에서 나올 타스만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GM과 포드의 효과만 볼 수밖에 없다. 도요타 정도의 효과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다른 차종 중에서 조금 많이 팔았던 그런 럭셔리카라든지 라지카들의 판매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믹스 개선으로 실적이 좋아졌던 건데 그런 부분은 둔화되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가장 최악체라고 할 수 있는 픽업 트럭 같은 게 오히려 9월 달에 성장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 일단 이 차종 쪽에서도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졌던 것은 SUV였거든요. 근데 SUV가 라이트 트럭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묶으면 SUV와 픽업 트럭이 하나의 카테고리지만 SUV 쪽은 지금 둔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에도 혹시 실적이 조금 둔화되지는 않나? 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생산량, 미국 시장의 점유율 이런 것들에서 최근에 밀리고 있는 게 전체로 보면 현대차가 우위에 있지만 가장 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최근 GM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장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앞으로의 현대차의 실적을 예측함에 있어서도 이 미국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3분기의 실적이 끝이 아니라 4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실적까지 우려감과 압박은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점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의 궁금증 해소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전일 이 테슬라에 대해서 전기차와 IRA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봤잖아요. 결국 전기차는 테슬라라고 하셨는데 이 현대차와 GM의 전기차를 비교한다면 오히려 GM이 더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뭐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뭐 현대차에 없는 부분인 뭐 험머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빼면 기존에 나와 있는 뭐 볼트 정도의 수준의 전기차로 비교해 봤을 땐 압도적으로 현대차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GM이 어떤 것들을 발표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답부터 먼저 이제 찾아보면요. 네. GM은 현대차보다 못하고 있고 현대차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네.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전기차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볼륨을 높이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잘 팔릴지는 알 수 없죠. 다만 핵심은 저는 비용을 줄인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자, GM이 그동안 LG엔솔과 뭐를 했죠? 얼티엠 배터리라고 하는 그 배터리 플랫폼을 운영을 했죠. 네. 근데 이걸 포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포기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전략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비용을 낮춘다. 즉 NCM처럼 비싼 배터리만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테슬라에 있는 사람을 대량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GM의 원래 얼티엄 셀즈를 기획했던 사람을 몰아내고 네.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죠. 저렴하게. 네. 그 다음에 저 안에 이제 LFP도 쓰겠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티엄 셀즈라고 하는 배터리 플랫폼의 전체적인 방향은 NCM 고밀도, LG 엔솔 걸 쓰겠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제 LG 엔솔을 고집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NCM 고밀도를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량 자체는 앞으로 좀 비교해 봐야 될 것이고 현대차와의 어떤 경쟁 구도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GM은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게 성공한다면 실제로 미국에서 똑같이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때 누가 더 우위에 있을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GM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잘하고 있고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전기차에서는 수익 못 내고 있는데 비용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발표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현대차도 잘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스로 배터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라든지 현대차도 뭐 LFP까지도 쓰고 있는 상황이고 LG엔솔이나 다른 회사와 협력을 해서 스스로 배터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미국의 생산분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GM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현대차가 GM 대비해서 이 전기차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정말 IRA, 이 축소나 폐지까지 고려했을 때 누가 더 우위를 점유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의문점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왜 GM의 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현대차 저평가대가 된 건 맞고 그래서 오늘도 증권사들이 연이어서 현대차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현대차가 더 저평가된 거 맞고요. 매력도 생긴 게 맞는데 그쵸. 답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더 저평가된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보통 신고가를 넘어서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저는 GM의 선택이 더 옳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현대차는 추가적인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반등폭도 제한적이어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박스권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초반에서 20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의 가격을 열어둔 상태의 박스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이유를 말씀드리죠. 자, 오늘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리포트 핵심 포인트는 일시적 비용 증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거 3분기 실적 핵심 포인트는 비용 통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결국은 현대차가 제어할 수 없는 비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산타페와 관련된 비용만 일시적이고요. 그의 나머지 비용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비뿐만 아니라 변동비까지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고요. 준비된 그림으로 볼까요? 현대차가 극도의 저평가를 받고 있다? 과연 그런가요? 저쪽에 지금 ROE와 PB로 평가한 전 세계 자동차들의 차트를 보시죠. 현대차가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극도의 저평가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평균보다 어쨌든 위에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과연 극도의 저평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이게 더 문제인데, 자, 2025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한 P, 그 다음에 이쪽은 이익 성장률인데요. 유일하게 지금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내년도의 이익 성장률, EPS 3년간 성장률 측면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종목보다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특히 25년에 대해서는 현대차도 플랫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매출이. 그러면 이익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현대차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다음에 절대 저평가 종목을 찾으려면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PR 3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도 오히려 더 싸 보이는 종목도 있거든요. 우리가 절대 저평가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리하게 자동차를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과연 저 포트폴리오 속에서 현대차가 진짜로 그렇게 매력적인지는 조금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전략적인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또 조정을 받던지, GM이나 다른 미국 경쟁사들의 매력이 대거 떨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글로벌 시장 내에서 주요 자동차의 상대 밸류를 보니까 이렇게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대차가 그렇게까지 극도로 저평가인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2025년 이후 향후 국내 시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부품주도 다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GM과 현대가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협력이 부품 단계, 뭐 하이브리드 이런 쪽의 협력 단계가 얘기가 되면서 현대모비스의 매출이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모비스는 전체 매출은 늘고 기아 현대 비중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현대차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범위가 넓은, 그런데 그 차액 신부품뿐만 아니라 어떤 차에도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조향장치, 현가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HL만도, 그 다음에 뭐 타이어가 전체적으로 차가 무거워지면서 고무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타이어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가격 매력이 좀 생긴다면 저는 부품주 쪽에서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품주는 바라볼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GM과 현대차 비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론 함께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향성은 GM인가요? 현대차인가요? 네, 결국은 결론은 GM이고요. 지금 미국의 MS가 누가 늘어나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중국에서는 다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자동차든 중국 로컬을 빼면 중국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는 시장이니까 두 번째 시장인 미국에서 다들 이익을 내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MS가 누가 늘어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GM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현대차는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GM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통제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정책적인 효과를 준다면 GM 쪽이 정책적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는 둘 중에 고른다면 GM을 고를 거고요. 현대차는 좀 더 가격 매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런 악재들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더 강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접근하는 것이 옳다. 현재는 박스권 정도의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현대차 들어갈 시점은 아니고 박스권 매매만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사님은 그럼 현대차 혹시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뭐 지금 10년 넘게 현대차를 타고 있고요. 아니면 향후에는 현대차 추가적으로 기기 변경까지 할 고민이 있으실까요? 다음 차는 현대차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 시청자들, 소비자들도 심리가 아닐까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저평가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과연 지금이 매수 적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략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김종규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